옛날 옛적,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나라에 리바이어 드림이라는 작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아주 독특한 원칙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살아간 주민들은 오로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며 서로 합의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자연 상태에 아주 가까웠죠.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이곳은 자연스럽게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언제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지키기 위해 서로 싸웠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이웃도 언제든지 적이 될 수 있는 살벌한 세상이었죠. 어느 날 마을 한가운데에서 먹을거리를 두고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당근을 두고 3명의 여성들이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있었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를 본 척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지나쳤고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자신이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빼앗길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리바이어 드림 마을에 여행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토머스였습니다. 그는 주민들의 끊임없는 다툼과 싸움 소리를 들으며 마을에 발을 들였고 이내 이 혼란스러운 상태를 끝낼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머스는 마을의 중앙광장에서 주민들을 모았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서로 싸우느라 여념이 없었지만 그는 인내심을 갖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매일매일 싸워야만 하는 것이죠? 서로를 믿지 않고서 어떻게 이곳에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만인의 투쟁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호기심도 들고 지치기도 했던 주민들은 토머스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사회계약설이라는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계약을 맺어 일정한 권리를 양보하고 그 대가로 모두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는 정도를 설립하자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즉, 여러분이 싸움을 멈추고 서로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여러분의 일부 힘을 믿을 만한 하나의 통치자에게 주자는 것이었죠. 주민들은 처음엔 이 아이디어가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토머스는 리바이어던이라는 거대한 생명체를 비유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이 거대한 리바이어던은 바로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갈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주는 신뢰와 협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토머스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계약을 맺고 자신들의 권리를 일부 정부에 위임하여 리바이어 드림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몇 달 후 마을은 참으로 평화로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평화로운 일상과 번영이 숫자로 측정될 만큼 박이었습니다. 물론 마을의 모든 사람이 항상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이 새로운 체제 아래에서 그동안의 불안을 잊고 안락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머스는 다시 여행을 떠나며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만약 다른 마을에도 이런 혼란이 존재한다면 나의 이 경험담을 함께 나누어 모두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리바이어 드림 마을은 새로운 장을 열었고 서로 협력하며 번영을 이루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때로는 서로 신뢰하고 협력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회계약은 단순히 과거의 이론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아름다운 나무 축제라는 전통 행사가 매년 열렸습니다. 이 축제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 마을 한가운데에 새로 자란 나무를 심고 그 나무 주위에서 축하 행사를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나무를 심을 적절한 장소를 고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죠. 어느 해 드디어 축제를 위해 새 나무를 심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심느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이유로 나무를 심고 싶은 장소를 제시했죠. 피에르 할아버지는 우리 집 앞마당이 제일 넓고 햇빛이 잘 드니 우리 집에 심자 라고 주장했습니다. 말이 아주머니는 마을 거기에 심어야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첫눈에 마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고 이야기했죠. 젊은 발레리와 친구들은 놀이터 근처에 심어야 우리가 계속 바라보며 쉴 수 있다 며 강력하게 의견을 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개인적 주장이 오가던 회의는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로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죠. 회의가 결론 없이 끝날 위기에 처했을 때 마을의 현자였던 클로드 할아버지가 결심을 품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루소의 일반 의지 라는 말을 들어보았습니까? 모두가 조용해지자 클로드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각자 사적인 욕심이나 이기심을 조금 제쳐두고 공동체의 공공선을 먼저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 나무는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니 말입니다. 클로드 할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을의 각 구성원들이 조금씩 자신들의 주장을 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에르 할아버지는 좋은 장소는 아니지만 마을 가운데에 심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의했고, 마리 아주머니는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 바라볼 수 있는 장소가 제일 좋겠다며 공동체의 중심으로 삼자고 했습니다. 발레리와 친구들은 나무를 중심으로 놀이공간을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뻐했죠.
결국 마을 사람들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중심광장에 나무를 심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무는 이내 아름답게 자라며 마을의 상징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 주위를 둘러싸고 매년 더욱 화려한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클로드 할아버지가 말한 일반 의지의 실현이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공동체를 위한 결정을 내린 마을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끼며 그 나무처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도 쑥쑥 키워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덕분에 그 해의 축제는 마을 역사상 가장 뜻깊고 성공적인 행사가 되었고 이 이야기는 훗날까지 전해지며 마을의 정신을 채워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한 어느 날 고려대학교 철학과에 재학 중인 남학생 민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도서관에서 페이퍼를 제출하기 위해 피터 싱어 의효가적 이타주의에 관한 논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문적으로 이 이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었습니다. 주말이 다가오면서 친구들과의 약속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만나는 것이었기에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함께하기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도서관에서 나오면서 작은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단지에는 작은 도움, 큰 변화라는 문구와 함께 아프리카의 한 지역에서 식수 부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자선 행사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 전단지를 보고 무언가 마음 한구석이 찔렸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친구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원래 가려고 했던 고급 레스토랑 대신 그 돈을 모아 전단지 속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민준이 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은 놀라며 웃음을 터뜨렸지만 곧이어 민준이 피터 싱어의 이론을 바탕으로 진지한 설명을 하자 그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모은 돈이 몇 끼의 식사로 끝날 게 아니라 한 지역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라는 민준의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대체해 그 돈을 기부하기로 말입니다. 기부 후 그들은 근처 작은 공원에 모였습니다. 주요 화제는 자연스럽게 오늘의 결정과 그로 인해 바뀔 먼 지역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기부 후 몇 달이 지났을 무렵 민준과 그 친구들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자선 단체로부터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모은 돈으로 한 마을에 식수펌프가 설치되었다는 소식이었고 그것이 마을 사람들의 일상과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저 몇 번의 맛있는 저녁을 포기한 것이었지만 한 지역 사회에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민준과 그의 친구들은 자주 만나 어떻게 작고 단순한 결정들이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효과적 이타주의를 단순 한 학문적 개념으로 치부하지 않고 그들의 일상에서 실제로 적용해보는 모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은 일이 모여 세상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를 몸소 체험하면서 그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작은 영웅들이 되어갔습니다. 민준의 친구들은 그날 이후 각자의 삶 속에서 효과적인 선택을 하고자 노력하게 되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변화의 물결이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경험담은 학교 내에서 소문이나 다른 학과의 학생들도 효과적 이타주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는 점점 더 많은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작은 실험과 실천이 다른 누구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을지 그리고 그 작은 이야기가 만들어낼 더 많은 이야기들을 상상하며 민주는 다시 도서관의 문을 넘어서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인 날 어느 작은 마을의 철학에 열렬한 관심을 가진 젊은이 존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내며 다양한 철학자들의 글을 탐구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의도에 관한 논문을 읽다가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의도가 단순히 행위 이전에 생각이 나게의 아니라 행위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라는 앤스콤의 주장을 특별하게 느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존은 이론을 실제로 적용해 보기로 결심하고 마을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광장에서 작은 무리를 발견했는데 그곳에는 마을의 유명한 빅터 아저씨와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빅터 아저씨는 평소 심술궂기로 유명했으며 항상 자기만의 이유로 마을 사람들을 골탕 먹이곤 했습니다. 존은 빅터 아저씨가 이번에는 어떤 의도일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후 빅터 아저씨는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띠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고자 합니다. 이 푸른 사과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그는 갑자기 사과를 공중으로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고 사과는 땅에 떨어지면서 묻게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지만 존은 순간 상상력을 발휘하여 앤스콤의 이론을 활용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빅터 아저씨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아저씨, 방금 하신 행동의 의도는 무엇이었나요? 단순히 사과를 던지는 게 목적은 아니었겠죠? 빅터 아저씨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젊은 친구. 단순히 사과를 던진 게 아니란다. 나는 이 사과가 얼마나 쉽게 부서질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더 존중하고 신중하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어. 존은 아저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의도는 단순한 행동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헨스콤의 주장은 여기에 맞아떨어졌습니다. 빅터 아저씨의 행동은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였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와 목적은 깊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존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재미있는 썰로 풀어내었습니다. 그는 각자 자신의 행동에 숨겨진 의도를 스스로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나은 소통과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듯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의도에 대한 이론은 존의 삶뿐 아니라 그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누구나 어떤 행동을 할 때면 이것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